안녕하세요. 오토모티브 제품을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칩 곽상진 부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통신 네트워크 중 하나인 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 강의 내용으로는 린 버스 소개와 린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업무 진행 순서, 하드웨어 연결 등 통신을 위한 펌웨어 드라이버 그리고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를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실습하는 모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린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린버스는 로컬 인터코넥트 네트워크의 약자로 자동차 내에 분산된 전자 시스템 간의 통신을 위한 저가의 직렬 통신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내에 많이 사용되지만 산업용 또는 일부 가정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그림은 실제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린 통신의 예를 보여드립니다. 스티어링 휠 또는 운전대라고 불리는 곳에 많은 스위치류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위치들의 상태를 전달하는 데 사용 가능하며 H벽이라고 하는 실내 온도 및 풍향, 세기를 제어하는 용도, 레인 센서, 조도 센서 등 또는 썬루프 용도, 각종 자동차 시트 제어, 도어 제어, 심지어 엔진과 관련된 센서 및 모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는 1998년 초기 워킹 그룹으로 시작하여 여러 자동차 회사 및 반도체, 소프트웨어 회사 등이 참여했으며 1999년에 협회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이후 1.1, 1.3 등이 발표되었고 2006년에 2.1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협회에서 ISO-제 표준화 기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린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SO 17987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린 컨소시엄에서 주관을 하였습니다. 린은 라이센스 비용이 없는 개방형 표준이며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의 통신 라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가형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최대 20kbps 통신 속도로 구현이 가능하며 한 해의 마스터에 여러 개의 슬레이브 노드가 붙어 있습니다. 슬레이브 노드는 일반적으로 UART를 이용해 사용하며 오토보레이터와 스펙 내에서 정한 내부 발진 오차율 이내로 동작한다면 외부 발진 소자 없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999년에 초기 버전으로 시작해서 1.3 버전까지 실차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2003년에 몇 가지 중요 개선 사항이 포함하여 2.0으로 버전이 업되었습니다. 그중 인핸스드 책성 및 자동 통신 속도 감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일부 기능이 2010년까지 계속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부 에라타 및 웨이크업 시그널 같은 정의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ISO에서 린 관련된 장표에 아래와 같이 7개의 장으로 크게 나누어 정의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 용례 및 정의,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 캐칭 서비스 3장에서는 프로토콜 및 사양, 4장에서는 전기적 물리적 계층, 5장에서는 API 관련된 부분, 6장에서는 적합성 검사 방법이라든지 7장에서는 전기 물리 계층의 적합성 검사 사양 등이 린 표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ISO에서 정한 린의 사장에는 전송 프로토콜, 전송 매체, 인터페이스 및 API,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관련된 API 등이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EMC 관련된 부분이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린 사양에 대한 구체적으로 보면은 물리 계층에 대한 물리적 매체, 비트 전송률, 허용 오차, 표현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오류 감시, 흐름 제어, 린 프로토콜을 통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주소 지정, 라우팅, 스위칭 등을 설명하며 전송 계층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레이어에서 노드 구성, 식별,
진단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드 구성 및 식별 사양은 어떻게 슬레이브 노드를 구성하고 슬레이브를 식별하는가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API에서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한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라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구성 언어, 즉 컨피그레이션 랭귀지에서는 LDF 파일이나 또는 OEM과 여러 노트 간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고 개발과 검증을 위해 사용합니다. 노드 기능 언어, 즉 NCF 관련돼서는 각 노드의 특성을 묘사하면서 LDF를 생성하고 그걸 통해서 린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린은 캔 다음으로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신단이며 매년 약 15%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통신 방식에서는 캔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로 사용되고 있고요. 초기에는 유럽 자동차 회사만 냈지만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린 트랜시버뿐만 아니라 트랜시버에 LDO 포함된 제품 또는 MCU까지 포함된 제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린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린은 마스터가 슬레이브로 보내주는 헤더 메시지와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보내는 또는 슬라이브에서 슬라이브로 보내는 응답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브 메시지는 반드시 2바이트 또는 4바이트 또는 8바이트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체크섬이 붙습니다.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통신을 하는 것은 마스터 네트워크 버스를 통해 아이디를 배포하고 그거에 따른 슬레이브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슬레이브 간의 통신에 있어서는 마스터 노드에서 아이디를 보내면 슬레이브 노드는 데이터를 응답하는데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다른 슬레이브에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통신은 마스터 노드는 아이디를 브로드캐스팅하고 그 슬레이브 노드에서 대답하는 것을 마스터에다가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에 대한 가입 정의를 추가해서 슬레이브 노드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 헤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터 헤더는 싱크 브레이크로 통해서 통신이 시작할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때 시간은 최소 13비트의 도미넌트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 싱크 딜리미터를 통해서 신호가 보내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스터 헤더에서 싱크 브레이크가 끝나면 싱크 필드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싱크 필드는 반드시 0x5를 보내고 이 신호를 이용해서 오토 브레이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이디는 각각의 노드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아이디가 주어지는데 아이디는 6비트의 아이디와 2개의 페리티 비트로 나오게 됩니다. 페리티 비트 계산 방법은 스펙을 참조하시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PID라고 불리게 됩니다. 슬레이브 노드에서는 데이터를 LFSB를 먼저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 4, 8바이트 중에 하나의 대답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다 보내게 되면 체크섬을 보내게 되는데 체크섬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x 때에서는 클래식 체크섬을 사용하고 2.x 때는 이넨스 체크섬으로 사용합니다. 클래식의 경우에는 데이터만을 계산하여 사용했고 이넨스의 경우에는 PID와 같이 데이터도 같이 계산하여서 슬레이브가 PID를 잘못 인식하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레이브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으면서 비트 단위로 보내거나 또는 10비트나 또는 바이트 열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린 프로토콜에서 프레임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터가 슬레이브를 호출하는 방식에서 무조건 방식, 언컨디셔널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슬레이브 노드를 마스터가 주기적으로 호출합니다. 또한 슬레이브 노드의 경우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무조건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컨디셔널이라고 말씀드리고 식별자는 0부터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통신 예를 보시면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의 마스터와 두 개의 슬레이브가 있고요. 그 중에 마스터는 역시 슬레이브 태스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 A에서는 마스터가 슬레이브 1에 대한 호출을 했기 때문에 슬레이브 1이 대답을 하고요. 프레임 B에서는 마스터가 슬레이브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스터의 헤더에 슬레이브의 응답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레임 C 같은 경우는 마스터가 신호를 보내면 메시지를 보내면 슬레이브 2가 응답을 하게 돼 있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통신입니다. 다음은 이벤트 트리거드 방식입니다. 이벤트 트리거드 방식은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를 호출하여도 이벤트가 없으면 슬레이브가 응답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버스 내에 연결된 슬레이브에서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문이 열리거나 운전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 통신의 충돌이 발생하여 책섬 에러가 발생합니다. 마스터는 충돌을 감지하고 언컨디셔널 방식으로 전화하여 슬레이브를 호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벤트가 없는 경우에 데이터 통신을 적게 하기 때문에 전송 대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트리거 방식의 첫 번째 시나리오 보면은 첫 번째 슬로에서 마스터가 헤더를 보냈지만 어느 노드도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스터가 슬레이브의 데이터를 보낼 때 스스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고요. 슬롯 C에서는 마스터의 응답으로 슬레이브 2만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응답이 없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에서 슬롯 A에 슬레이브 1이 대답하고요. 슬롯 B에서는 마스터가 응답하고요. 슬롯 C에서는 슬레이브 2가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3에서는 두 개의 슬레이브가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책섬이 틀려지게 되고요. 책섬을 통해서 충돌이 발생하면 합니다. 이 경우에 마스터가 각각을 호출할 수 있는 프레임 X와 프레임 Y로 나누어서 각각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스포라딕 프레임, 즉 산발적인 방식이라고 한국말로 할 수 있겠는데요. 슬레이브 노드에서 변경된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만 마스터에 요청하고 동적 테이블에 의해 작동하는 혼합적인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LEF 파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 산발적으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레귤러하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단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 프레임에서는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진단 프레임 같은 경우는 반드시 8바이트의 크기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는 60과 61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프레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고요. 60 같은 경우는 마스터 응답 프레임이고 61 같은 경우는 슬레이브 응답 프레임으로 나누어집니다. 진단 프레임의 내부 내용은 나드나
또는 프로토콜 컨트롤 인포메이션, 서비스 아이디 또는 서플라이 아이디, 펑션 아이디 등이 들어가 있고요. 초기에 나드 또는 와일드 카드가 저장되어 있는 제품의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급자 기능 및 새로운 나드를 할당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드는 슬레이브 노드 어드레스 주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PCI는 프로토콜 컨트롤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에서 3C 즉 60A 아이디를 나드에 할당한 정보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나드 다음 단에 테이블 4.7에 보이시는 것처럼 8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슬레이브는 마스터가 60을 보낸 것에 대한 응답으로 3D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초기 나드와 그 다음 리스판스 서비스 아이디로 채워져 대답을 하게 돼 있고요. 그때 나머지 뒷부분은 전부 FF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 PCI 같은 경우는 자기 정보를 제외한 뒤에 6바이트가 올 것을 표시하는 거고요. 응답에 대해서는 PCI가 1로 나온 것은 자기 뒤에 1바이트에 대답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조차 ISO 린 스펙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린 2.x 버전에서는 62, 63 아이디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린 2.0대에서 추가된 기능으로는 전체 노드를 슬립으로 들어가게 하는 슬립 명령어가 추가되었고요. 마스터가 전체 노드에 3C와 함께 보내지며 그 다음 데이터의 첫 번째 바이트가 0으로 보내질 경우 슬립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린 프로토콜에서 웨이크업 기능은 웨이크업 명령어를 통해서 모든 노드가 웨이크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슬립 모드에서 모든 노드를 깨우기 위해서는 최소 250 마이크로세크에서 최대 5mm 사이의 도미넌트 즉 정기적 로 상태를 유지합니다. 모든 노드는 100ms 이내에 깨어나게 되며 마스터 노드는 웨이크업 신호가 끝나는 시점에서 150ms 이내의 메시지를 전송해야 합니다. 스테이터스 즉 노드의 상태를 확인하는 목적은 동작 중에 에러를 감지하며 결함이 있는 장치를 교환할 수 있게 하여 문제 발생 시 림프홈 모드로 전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림프홈 모드의 경우는 최근 디바이스에서 리셋을 사용하게 만들거나 일부 기능을 제한합니다. 슬래브의 상태의 응답이 에러로 표기된 비트를 1로 확인할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노드가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이며 노드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J2602, 즉 미국에서 사용하는 린 관련된 그 스펙에서는 상태 바이트를 나타내는 게 돼 있고요. 최대 7바이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린의 업무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노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명시한 NCF 파일을 생성합니다. NCF 파일은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슬래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건데요. 슬래브 노드에 대한 속도, 브레이크 디텍트, 스레시홀드, 책섬, 계산 방법 및 각 프레임에 대한 동작 사양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NCF 파일의 이해시입니다. 일반적으로 NCF 파일은 실제 그 티어사들까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들어진 NCF 파일을 기반으로 LDF 파일을 생성합니다. OEM에서는
이를 설계하고 배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상의 상위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마스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마스터를 가지고 있는 공급사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DF 파일은 린 버스의 사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린 전체 네트워크를 어떻게 동작하는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 검사될 거에 대한 것도 다 전부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레임이라든지 스케줄표, 버스 속도, 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그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린 LDF 파일의 헤더 부분을 설명 예제인데요. 린 프로토콜의 버전이나 린을 설명하는 언어의 버전이라든지 린 통신 속도 등을 묘사하고 있고요. 다음은 여러 가지 린 프로토콜 언어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LDF에서 명시된 시그널에 대한 설명인데요. 시그널에 대한 이름하고 신호의 크기 또는 초기값,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린 LDF에서 프레임에 대한 정의 부분인데요. 프레임에 대한 고유 이름과 식별자 또는 식별자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길이가 얼마나 크기인가,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시그널들을 명시하고요. 그 시그널에 대한 오프셋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첫 비트로부터 몇 번째 비트에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오프셋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타임 스케줄 테이블은 LDF 상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언제 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터에서는 시간표에 맞춰 순차적으로 순환하며 동작을 하고 각각의 메시지는 마스터 메시지와 슬레이브 간의 응답에 대하여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정의하여야 합니다. 당연했지만 지연 시간은 메시지 전송 시간보다 길어야 하며 버스 예상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밑에 공식을 포함해서 약 40%의 마진을 두어 전송 시간을 계산해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임 스케줄의 예시를 그림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 얼마 후에 다음 노드에 대한 응답들이 있어야 되는지 등을 설명해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real LDF 파일의 샘플을 보여드린 것이며 앞서 설명드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의 묶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린 통신을 위해서 이렇게 LDF가 끝난 경우에 LDF를 각 티어사들에게 배포하게 되고 배포받은 LDF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린의 경우 제조사가 스택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뭐 반도체 제조사에서 샘플 코드를 기반으로 제조하거나 또는 전문 스택 업체를 통해서 개발하기도 합니다. 전문 스택 업체 같은 경우에는 LDF를 받아서 제너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소트 코드를 만들면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